한국이 이렇다고요? 독일에서 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딸을 보러 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세계적인 기술로 잘 알려진 독일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녀가 놀랄 정도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느 밀러라고 해요. 독일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서울로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독일에 있는 대학교 연구실이 20년 동안 제 집이었거든요. 이런 안정된 생활이 저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었어요. 매일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죠. 교수로서 저는 패턴과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좋은 시스템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었고요. 독일식 효율성은 제가 진심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딸 레아에게서 깜짝 놀랄 소식이 왔어요. 레아는 몇 달 동안 서울에 있는 IT 스타트업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영상통화 중에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레아의 흥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순간이 기억나요. 엄마, 꼭 나를 보러 와야 해요. 레아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뒤편 아파트 창문으로 낯선 건물들이 밤에 빛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서울은 정말 놀라워요. 왜 내가 여기를 좋아하는지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붐비고 혼란스러운 곳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대해 읽거나 본 모든 것에는 바쁜 거리, 번쩍이는 불빛, 그리고 어디로 급하게 이동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 어떤 질서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레아야 안경을 긴장하며 고쳤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정말 긴 여행이고 내가 가르칠 수업도 있잖아. 다음 달에 여름 방학이 시작돼요. 레아가 제게 상기시켰어요. 엄마는 항상 내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기회예요. 벽에 걸린 완벽한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름 방학에는 정말 아무런 약속이 없었어요. 물론 연구를 할 계획이었지만 그 빈 공간에 실제로 적힌 약속은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서울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미지들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쇼핑 지역, 이상하게 디자인된 건물들, 그리고 색색의 미로처럼 보이는 지하철 지도들까지. 어떻게 그런 곳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대학 구내식당이 점심 메뉴를 사전 통보 없이 바꿀 때도 짜증을 내는 제가 말이죠. 그런데도 레아의 초대에는 무언가 마음을 당기는 것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제 조심스러운 딸이 이렇게 모험적인 여성이 되었을까요?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해서 그녀의 눈이 그렇게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을까요? 제가 편안한 일상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요? 저 마리안느 밀러, 존경받는 경제학 교수가 아시아 대도시의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모험을 떠나다니요. 레아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어요. 대신 대학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책을 전부 빌렸어요. 언어 앱을 다운로드해서 매일 밤 기본 문구를 공부하고 있었죠.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고 지도까지 인쇄해서 연구했어요. 혼돈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적어도 준비는 하려고 했어요. 마침내 레아에게 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행복한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엄마.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오시면 서울을 아주 다르게 보실 거예요.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있었어요. 가방을 여러 번 싸고 다시 풀면서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려고 했죠. 무엇을 가져갈지, 비상시 어떻게 할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구들까지 상세한 목록을 만들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제 아파트에 서서 완벽하게 정돈된 제 삶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았죠. 정말 이 편안함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는 세계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러나 두려움 아래에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호기심이었죠.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딸에 대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내일 비행기에 탑승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여정은 단지 거리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제 평범한 세계는 이제 뒤에 남겨지게 될 텐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어떤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공항이 정말 거대했는데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마치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보이고 있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사방으로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죠. 스피커에서는 음악처럼 들리지만 제 귀에는 완전히 낯선 언어로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챙겨온 캐리어를 꽉 쥐고 있는데 손바닥에는 땀이 차고 있었죠. 이건 실수였어요. 독일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표지판조차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출구라고 생각되는 곳을 향해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공항에 연결된 지하철역은 마치 색색의 퍼즐 같았어요. 지도에는 빨강, 파랑, 초록, 보라 등 여러 색상의 선이 마치 아이의 낙서처럼 서로 교차하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교통지도가 단순하고 명확한데 이건 이해하기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건 못할 것 같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당장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해야겠어. 지도를 바라보며 꼼짝 못하고 서 있었는데 길을 잃은 느낌에 어리석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물이 바위를 흐르듯 제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죠. 저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녀를 봤어요. 레아, 제 딸이 역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익숙한 얼굴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았죠. 그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빠르게 제게 달려왔어요. 그녀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따뜻한 음료에서는 진하고 편안한 냄새가 나고 있었죠. 이 낯선 새 세계에서 작은 친숙함의 조각이었어요. 엄마를 위해 이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레아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며 말했어요. 서울의 모든 지하철 노선을 보여주고 어디로든 정확히 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영어로도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벽에 있던 지도와 같은 색색의 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방향과 예상 소요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기술은 제 강점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길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저도 알 수 있었어요. 레아의 아파트는 그녀가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독일에 있는 제 집보다 작았지만 놀랍게도 잘 설계되어 있었죠. 모든 구석에 목적이 있었어요. 부엌은 작았지만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이 갖춰져 있었고 거실은 밤에는 특별한 접이식 침대로 침실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 방을 눈으로 재면서 물어봤어요. 독일에서는 잠자기, 식사하기, 일하기, 휴식하기 위한 별도의 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레아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위치에 있어요. 모든 것이 가까워요. 상점, 식당, 제 사무실까지. 서울은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높은 곳에서 서울은 마치 별들의 바다가 지상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진짜 서울을 보여줄게요. 레아가 말했어요. 단지 관광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쇼핑하고 식사하는 일상적인 장소들이요. 작은 아파트에서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언제 이렇게 독립적이 되었을까요? 이 낯선 곳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을까요? 한때 매일 밤 숙제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던 소녀가 이제는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놀랍게도 편안한 소파 침대에 누워 창문을 통해 서울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목소리. 모두 낯설었죠. 하지만 레아는 옆방에서 완전히 이곳에 적응한 듯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딸이 제 안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이 된 거죠.
레아는 이 낯선 새로운 세계에서 제 스승이 될 거예요. 그녀도 한때는 제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여기서 길을 잃었지만 이곳을 탐색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이곳의 패턴과 리듬을 발견했던 거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질서와 통제를 사랑하는 엄격한 독일인 교수인 제가 이 겉보기에 혼란스러운 도시를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휴대폰의 지하철 앱을 보며 역 사이에 명확한 경로가 보이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기에도 질서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서울의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뿐 더 나쁘거나 더 혼란스러운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마도 레아를 안내자로 삼으면 첫 인상을 넘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이 첫 번째 진짜 시험이 될 거예요. 레아와 함께 도시로 모험을 떠나는 거죠. 여전히 두렵긴 했어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여정을 거부하고 독일 대학교 연구실의 안전함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 수년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호기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도시는 저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눈을 감고 서울의 낯선 소리가 제 자장가가 되도록 하고 있었어요. 내일 진짜 모험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은 쇼핑하러 갈 거예요. 레아가 다음 날 아침에 발표했어요. 쇼핑이라고요? 그것도 외국에서? 걱정으로 배가 조여오고 있었어요. 독일 집에서 쇼핑은 간단했거든요. 어떤 가게를 방문해야 할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라벨을 읽을 수도 없고 브랜드도 모르는 서울의 상점에서 어떻게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레아가 할인 슈퍼마켓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미닫이 유리문을 지나가는데 놀라움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독일에서 알고 있던 슈퍼마켓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선한 채소 산더미가 농산물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 머리보다 높게 쌓인 배추, 깔끔하게 묶인 푸른 잎채소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일들까지. 색상이 너무 생생해서 거의 진짜가 아닌 것처럼 완벽해 보이고 있었죠. 모든 통로가 제품으로 가득 차서 멀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김치 포장을 집어들고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3,000원? 머릿속으로 유로로 환산해 보려고 했죠. 이게 맞는 거야? 레아에게 가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김치가 이렇게 저렴하다고요? 계산을 마친 후 레아가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가격은 정말로 그렇게 저렴했어요. 신선한 사과는 독일에서 지불할 가격의 절반이었죠. 10인분의 김치가 집에서 작은 커피 한 잔보다도 저렴했어요. 제 경제학 교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가 한국판 백엔 샵이라고 부르는 곳을 방문했어요. 저렴한 플라스틱 장난감과 약한 가정용품을 예상했는데 대신 발견한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그 가게에는 최소 2,000가지 다양한 제품이 있었는데 모두 천장까지 닿는 선반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접시, 컵, 욕실용품, 집 장식품, 사무용품 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은 싸구려 제품이 아니었어요.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디자인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작은 수납 용기를 집어들며 매끄러운 플라스틱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있었어요.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만족스럽게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죠. 독일에서는 이런 품질이면 3배는 더 비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을까? 큰 소리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선반을 구경하면서 싸구려 제품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제품들은 저렴하면서도 세심하게 디자인되고 잘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항상 높은 가격이 더 좋은 품질을 의미한다고 믿었는데 이제 제 손에 직접 들고 있는 증거가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방문지는 뷰티 스토어였어요. 저는 평생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며 화장품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가게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한쪽 벽에는 각각 다른 효과를 약속하는 수백 개의 페이스 마스크가 줄지어 있었어요. 작은 병들이 가득한 선반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달팽이 에센스, 벌독, 발효차까지. 호기심에 레아가 추천한 마스크팩을 시도해봤어요.
피부에 닿는 시원한 감각이 즉시 상쾌함을 주고 있었죠. 20분 후 떼어냈을 때 놀라움에 얼굴을 만져봤어요. 피부가 더 부드럽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독일 최고의 브랜드들도 이렇게 빠르게 효과를 내지는 못해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경험은 레아가 작은 쇼핑백을 보여줬을 때 왔어요. 어젯밤에 이걸 온라인으로 주문했어. 그녀가 설명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그런데 어떻게 벌써 받은 거야? 레아가 저를 그녀의 아파트 건물 입구로 데려갔어요. 문 옆에 여러 개의 꾸러미가 깔끔하게 쌓여 있었죠. 이것들은 모두 오늘 새벽 4시에 배달됐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독일에서는 택배 배송이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렸어요. 온라인으로 뭔가를 주문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자정에 주문한 물건이 마치 마법처럼 새벽에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꾸러미들을 살펴보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레아는 재고를 관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24시간 창고, 심지어 드론 배송 테스트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마치 공상과학소설 같았지만 증거는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지하철로 서울을 탐험했어요. 첫날에 두려워했던 역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모든 화면에는 열차 도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지하철 차량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각 차량 내부의 공기 품질 모니터는 먼지와 오염 물질의 정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레아의 앱이 저를 안내해주니 놀라울 정도로 쉽게 노선 간 환승을 해내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혼돈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복잡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한 한국인 남성이 제가 지하철 지도를 연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툰 영어로 도움을 제안했어요. 그의 친절함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혼란스러운 외국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길을 벗어난 낯선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모험으로 지쳤지만 본 모든 것에 흥분한 채 한강을 내려다보는 벤치에 레아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의 별처럼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조용히 인정했어요. 혼돈스럽고 압도적이라고 두려워했던 도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네, 분주하고 붐비지만 그 에너지 아래에는 놀라운 조직력과 효율성이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적들인 혼란, 무질서, 어려움이 첫인상을 넘어보는 법을 배우면서 동맹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저는 단지 외국 도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는 방식으로 문턱을 넘었어요. 제 독일식 우수함의 기준인 조직력, 품질, 효율성은 여기에도 존재했어요. 단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형태로 말이죠. 내일은 도시를 더 탐험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일을 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제 경직된 생각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수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 이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딸은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머무는 마지막 저녁, 레아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 서 있었어요. 도시가 빛의 바다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지평선까지 쭉 뻗어 있었죠.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들이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래쪽 거리에서는 자동차들이 건물 사이를 흐르는 빛의 강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이 도시에서 7일을 보낸 후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일을 하는 올바른 방법은 딱 하나 독일식 방법이라고 믿어왔었죠. 질서, 정확함, 세심한 계획 이런 것들이 제 삶을 구축한 가치들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천히 왔는데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는 각각의 새로운 경험과 함께 찾아왔죠. 저렴한 신선식품이 산더미처럼 쌓인 할인마켓. 혁신적인 제품들이 있는 뷰티 스토어. 모든 공간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완벽하게 디자인된 작은 아파트들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밤늦게 주문해도 이른 아침에 문 앞까지 꾸러미를 가져다주는 배송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배송에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주 전부터 온라인 쇼핑을 계획했었죠. 여기서는 뭔가를 원하는 순간과 그것을 갖게 되는 순간 사이의 간격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첫날에 두려워했던 교통 시스템은 이제 인간공학의 경이로움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앱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저를 쉽게 안내해 주었죠.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외국인 방문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어떤 단일 경험이 아니라 제 사고방식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서울이 독일에서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른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과 품질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 모든 확신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날 공항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대학 연구실의 편안한 예측 가능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얼마나 돌아서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었는지. 이제는 서울의 독특한 패턴과 리듬을 감상하며 자신감 있게 서울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레아가 옥상에서 저와 합류했는데 우리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엄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딸을 바라보며 돌아봤어요. 부드러운 저녁빛 속에서 제가 키운 어린 소녀와 그녀가 된 독립적인 여성 모두를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그녀에게 너무 혼란스러울 거라고 두려워했던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죠.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인정했어요. 어떤 것이 좋은 장소를 만들고 어떤 것이 시스템을 잘 작동하게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독일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서울은 우수함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우리는 도시 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위의 별들과 아래의 불빛들이 지평선에서 섞여서 지구가 어디서 끝나고 하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내가 왜 여기서 행복한지 이해가 돼, 레아에게 말했어요. 이곳은 내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에너지와 혁신이 있어. 레아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눈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여정에서 제 안내자, 제 스승이 되었죠. 제 딸이 제 제한된 관점을 넘어볼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돌아가는 비행기를 위해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기념품과 함께 저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집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비행기에서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대학의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완벽하게 정돈된 독일식 세계관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외국 장소에서 두려워하는 혼돈이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질서일 수 있다는 것. 단지 그들이 아직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질서일 수 있다는 것을요. 노트북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통 만드는 딱딱하고 구조화된 메모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한 자유롭게 흐르는 생각들이었죠. 서울의 겉보기에 혼란스러운 에너지 속에서 찾은 조화에 대해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전통보다는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는 시스템에 대해 오래된 규칙들의 의문이 제기될 때 혁신이 어떻게 번창하는지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저를 독일로 다시 데려가는 동안 일주일 전에 떠났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교수는 새로운 질문, 새로운 아이디어,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제 연구는 계속되겠지만 신선한 관점을 가지고요. 제 연구실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겠지만 아마도 더 많은 유연성을 위한 공간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학생들을 다르게 볼 거라는 점이었어요. 레아처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제가 놓친 가능성을 보고 있을까요? 제가 기꺼이 들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제가 배울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여행의 가장 큰 보상은 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혜가 종종 우리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이해였죠.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배움이 우리의 확신이 도전받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독일을 향해 서쪽으로 날아가는 동안 어떻게든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제가 그 주위에 세운 경계를 넘어 확장되었어요. 서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왔던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 눈이 변했고 그와 함께 세상에 대한 제 이해도 변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바다나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경직된 확신에서 열린 호기심으로의 여행이었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의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중요한 여행처럼 이 여행은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고마워, 레아. 비록 내 딸이 지금 수천 피트 아래에 있지만 속삭였어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